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세월 참 빨리 가죠. 시간 없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없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이번 주 동안 저희 문자 주제 취미로 잡아봤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중년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유 무슨 취미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사실 취미가 뭐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여는 말은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바람직한 취미라면 나만이 즐기기보다 고결한 인품을 키우고 생의 의미를 깊게 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엄정화의 페스티벌로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 열었습니다. 자, 이어서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가 이번 주 취미잖아요. 자, 취미 중에 또 오늘은 어떤 얘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나에 그림 그리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아는 했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 끝나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어릴 때 가졌던 취미가 그만 새삼스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되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취미하는 거죠. 스케치를 사생을 하거든요. 자연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리니까 더 행복하죠. 이런 취미를 어쨌든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는 취미생활로 수상스키를 한 7년 정도 타고 있는데요. 첫째는 힙업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근력도 많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가 또 풀어지고 물살 이렇게 가르는 짜릿한 그 맛,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는 아이들 기르고 그러느라고 취미생활을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또 내가 취미생활 또 해야지만이 또 되고 그래서 저는 수상스키로 취미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하다면 선물을 준 화분처럼. 네, 심심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취미생활이잖아요. 삶의 의욕도 샘솟게 해주고요. 취미가 너무 좋아해서 직업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 오늘은 나의 다양한 취미생활 자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월요일에는 뭐 독서 얘기 그리고 화요일에 영화 얘기 이렇게 쭉쭉 갔잖아요. 오늘은 좀 다양하게 다 품어 가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시쳇말로 내 취미는 멍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취미죠 뭐. 내가 즐겁고 좋으면 취미 아닐까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일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취미 얘기 많이 해주세요. 샵 0945 유료 문자. 김준선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사.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내게는 너무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꼭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기 못한 나만의 고민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이른바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 참여로 만들어지는데요. 문자로 질문이나 고민, 사소한 고민 이런 거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같은 번호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노차싸 윤용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하는 내용의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기침하면 아마 기침도 적어놓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 적는데 지난주 노차싸 상사 욕을 상사한테 문자 보냈어요. 요거 인기 참 높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첫 방송 하시고 나서. 저도 그 방송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일단 우선 깜짝 놀랐고요. 네. 야, 이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 기록으로서 이렇게 남겨지는 걸 따로 보니까 제가 한 이야기인데도 새롭더라고요. 저는 긴장되더라고요. 긴장되기도 하고 또 야, 이게 정말 누가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시는지 정말 참 잘하신다 이런 경탄도 하고 주변 분들은 시간이 이렇게 꼭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주 좋다. 뭐 되게 칭찬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도 명쾌한 답. 이거 가려운데 좀 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 열어둔 채로 오늘 먼저 온 사연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거 약간 질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곱 살 어린 아내를 둔 50살의 남성입니다. 벌써 같이 산 지도 20년이 넘었네요. 남들은 이 정도 살면 동지애로 산다는데 저는 아직도 아내를 보면 설레고 아내가 제일 이쁩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인데 몇 달 전부터 아내가 남자 동료와 카풀을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직원은 우리 아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유부남입니다. 그 친구들은 나이 50 먹어서 질투할 에너지가 있냐고 하지만 저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기분도 나쁩니다. 아내에게 말하자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의처증이 있는 남편으로 볼까 겁도 납니다. 사실 평소에도 제가 아내에게 좀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내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신경 쓰인다. 저래도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신경 쓰일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신경이 쓰일 것 같으세요? 아니, 저희 이제 저한테 맞추자면 반대가 되겠죠. 남편이 어린 그 여직원과 카풀을 한다. 여성과 그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요? 여성이 신경 쓰이는 지점과 남성이 신경 쓰이는 지점은 사실은 조금 같은 수평선에서 비교하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우선 저는 여기 사연 중에서 나이가 50이 넘어서 질투할 이 에너지가 있냐 이런 그 얘기는 사실 조금 거슬리고요. 요즘 50은 충분히 질투하고도 나올 에너지와 이게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되게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이 분에게 축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7살 아이를 키우는 부부라고 한다면 늦둥이시구나. 예, 그렇죠. 거의 육아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이 정말 이분을 사랑하거나 그 아내가 정말 매력이 있거나 7살 아이의 변수를 두고 이런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건 이 두 분의 사연은 정말 아주 마치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듯한 그런 걸 갖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고민이 이걸 진짜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아내분은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자기 혹시 의처증이 있어? 이렇게 타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관심한 남편보다는
이런 식의 약간의 질투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을 하는 남편이 훨씬 더 멋지다고 보고요. 이거 근데 윤 작가님, 저랑 윤 작가님이 동시에 놓친 부분이 실수를 했네. 7살 아이가 아니라 7살 어린 아내. 7살 차이. 아이로 봤을까요? 저도 아이로 봤어요. 그래서 늦둥이구나. 7살 어린 아내를. 저는 읽고도 지금. 그러니까 43 되신 거죠, 부인이. 부인이. 그렇군요. 그러네요. 뭐 하여튼 비슷하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연을 보냈을 정도라면 두 분 다 상당히 사실은 이렇게 날 서거나 얼음장 위에 서 있는 부부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얘기 중에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우. 아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이분의 고민 늘 이 코너에 대해서는 직접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자체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신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보진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이 고민 자체를 하시는 분의 신발을 신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하시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내에게 솔직히 얘기해라. 솔직하게. 내가 당신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 사실 이런 게 신경 쓰인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내의 반응에 따라 또 그 다음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때 해야죠. 어머, 당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할까? 그냥 내가 알았어. 그냥 카풀 안 하고 갈게요. 이럴 수 있고 어머 참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웬일이래니 신경 쓰지 마요 좀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씩 이런 부분의 문제 해결을 풀 때는 두 번째 단계까지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 핵심은 나를 주제로 한 대화법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당신 그걸 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화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내 마음이 지금 사실 조금 불안하고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라는 얘기를 꺼내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다음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일단. 그거는 또 그 상황에서 풀어야죠. 그렇군요. 5741님이 어머 이거 제 사연이에요. 우리 남편은 질투가 정말 심해서 괴로워요. 질투가 아니라 집착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요. 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남자분들 중에 집착하는 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어디 못 나가게 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꼭 데려다 주고 확인하고 그런 분 계신데. 이 집착은 집착과 사랑의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랑과 관련되어진 비극은 질투에서 집착의 선을 넘어갈 때 다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문학이 그랬고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그 경계의 지점에서 딱 넘을 때 그 집착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산적이지 않은 파괴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죠. 0031님 50대의 질투라니 냅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라고 3622님 나이 차이가 문제예요. 7살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4713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남자들은 젊은 여직원들이랑 회식도 하고 데려다도 주면서 왜 여자들은 안 되나요? 따끔한데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저는 여전히 계속 이분의 이 상황 자체 이분들의 금슬이 여전히 부러워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여튼 좋은. 8486님 사연 잘못 이해한 것도 프로그램 기사 전문으로 남겠네요. 재밌게 듣고 진짜 이거 어떡하죠? 이거 받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걸러주시면 좋겠는데. 왜요? 7살 어린 아내를 7살 아이를 둔 이렇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저도 좀 뭘까요? 왜 그러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원희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예?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오늘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답 찾아드리고 있는데 윤용희 작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질투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의견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노래 안 듣고 가면 참 서운할 것 같아서요. 유승범 질투. 유승범의 질투 듣고 왔습니다.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 금요일 2부 코너입니다. 윤용희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들 주셨어요. 7152님이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시는 걸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절 예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윤 작가님. 이게 좀 시어머니가 질투를 하시는 그러신 거네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시어머니가 되보질 않아서 어떠신가요? 오히려 더 이 심리는 조금 더. 근데 같이 모시고 사시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떨어져서 자주 뵙는데 시아버지가 많이 예뻐하시면 괜찮은데 사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데 아이고 저 색이 저 힘들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말씀 하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713님. 저는 20대 취준생입니다. 명문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이걸로 밥벌이 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민은 뭐 정말 이게 사회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근데 명문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니 이거 어떡하죠? 이게 이제 굳이 바이올린뿐이 아니라 누군가 피아노를 했던 그림을 했던 아니면 공학을 했던 쉽게 말해서 이렇게 쭉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학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새는 사실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성적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막상 졸업할 시기가 되게 되면 얘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참. 이 고민은 굉장히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고민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나만의 고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의 일종의 위로를 좀 얻을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아직은 이제 분명히 젊기 때문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두 번째 좀 긴 사연이 들어와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꿈에서의 일 때문에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으시다는데 사연 들어보죠.
결혼 3년 차입니다.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았고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 아이가 2살이 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린 인꼬 부부라 할 정도로 저도 나름 신경 쓴다고 생각하고요. 아내도 저한테 별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아내는 이상한 것 가지고 신경을 긁습니다. 어제 꿈에 이틀 동안 전화 안 받았어. 어제는 딴 여자랑 있으면서 날 모른 척하더라. 나를. 출장 간다고 하더니 혼자만 여행 갔어. 그러고는 혼자 팩 돌아져서 하루 이틀 말도 안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한들 그걸로 마음이 풀릴까요? 사실 이러다 많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내는 왜 그런지 하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합니다. 상담. 꿈에서 이런 걸로 서운하다고 계속 그러신다는데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보고서 첫 번째로 이렇게 느낀 것은 이 사람들 중에는 그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구별 없이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조금 유난히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쪽에 좀 더 많으시죠? 저는 이제 성에 대한 얘기는 가능하면 이제 구분하고 싶지 않고요. 네. 어쨌든 그런 네. 뭐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이 질투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게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 성공한 조상들이 후대에게 물려준 이 감정적인 지혜예요. 네. 질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이란 말이죠. 네. 내가 질투를 느끼지 않으면 내 걸 누가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질투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내 관심을 내 아이한테 이를테면 결혼 3년 차에 2살인 아이에게 막 이렇게만 관심을 준다. 이럴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나한테 좀 시선 좀 줘라고 할 땐 질투를 유발시키는 전략 중에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것을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내가 내 애하고 지금 경쟁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꿈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꿈 자체라고 하는 부분이 신비적이다,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내가 계속 이 남편의 사랑을 조금 확인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하는 투정 같은 걸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긴 잠재의식 같은 게 꿈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지금 시기가 아이가 2살이면은 엄마가 무지하게 바쁜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거나 이렇게 어떤 그 여성스러움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시간적인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이럴 마음에 발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5641님은요. 저는 남편에 대한 질투는 전혀 없는데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대학교 가자마자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왜 이리 속이 상한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저도 딸을 작년에 대학교 1학년 입학시키고 네.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네. 좀 늦는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남자애를 아빠 같이 차를 좀 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타라 했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네. 딸이 조수석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걔랑 같이 뒤에 같이 앉을 것인가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걸 신경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딸은 조수석에 앉았고 그 녀석은 뒤에 앉았는데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집에까지 갔어요. 네. 보내주고 딸이 저한테 아빠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들에게 또 질투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와, 우리 윤 작가님 되게 솔직하시다. 혹시 부인께는 질투 안 느끼세요? 느끼죠. 특히 이렇게 저희 집사람은 이 배드민턴을 이제 치고 저는 테니스를 해서 취미가 서로 다른데 네. 꼭 배드민턴을 치러 나가면 그렇게 꽃단장하라고 나가요. 아하. 우리 남자들이 저는 테니스 치러 갈 때 뭐 꽃단장 하지 않고 나가는데 네. 그렇게 노란색 옷도리에 무슨 이렇게 빨간색 치마를 입고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그때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뭐가 꿀꿀꿀꿀 올라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올라오지만 제가 생각하죠. 빨리 같이 테니스 접고 배드민턴 같이 치러 가야겠다. 그렇게 하시자고 지금 시위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0488님, 우리나라
남편은요, 자기는 술자리에서 여자들이랑 얘기 잘하면서 내가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이기적이죠. 라고. 네. 이기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죠. 아니, 근데 이제는 뭐,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회식 자리에서 남자 동료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가, 질투와 집착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저는 늘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제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카풀을 한다 해도, 열심히 카풀해라 기름값 아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아하.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이거 참 복잡해요. 5264님. 문자 많이 주시는데요. 결혼 27년 53세 부인의 집착 착각인지 모르지만 부인이 자신의 테두리에 넣고 모든 걸 관리하려 해요. 문제는 제가 갈수록 바람을 피고 싶다는 거. 피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나. 지금 최악이에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머.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집착할수록 실제로 외도, 이거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네. 물리적인 속성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새는 새장에 가둬놓게 할수록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주 완전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새장 안에서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내 관리의 영역 안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절대 그다지 좋은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꾸 또 한편으로는 이 남자분께서는 그 역작용으로 내가 바람을 핀다라고 하면서 바람에 대한 합리성을 자꾸 두는 느낌도 있는데 저런. 그 사고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1596님까지만 가볼게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대화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기다렸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똑똑한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맹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부족한 걸 들키는 것 같아서 뜨끔뜨끔해요. 이거는 글쎄 대화법의 문제인가요?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을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죠. 뭔가 생각을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아하. 이 지금 고민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지금 이 방송을 할 때도 제가 뭔가를 갖다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얘기하는 게 어때도 놓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역시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이분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내가 요건 조금 주의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조금 더 경청하면서 내 생각을 해야지 라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면 네.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놓치는 데가 있어서 메모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메모를 하면 귀로 놓쳤어도 메모한 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환기가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마 메모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앞서 그 두 번째 사연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이제 아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나 좀 봐달라 그 얘기인 거죠? 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투 유발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 정도가 조금 심해지면 또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나저나 노답 찾는 사람들 코너 인기 지금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문자로 느껴집니다. 오늘 윤영희 작가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초반에 드린 문자 주제 오늘의 중심 다양한 취미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자들을 주셨는데 7048님이 신랑이랑 학원에서 드럼 배우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남편이랑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하셨는데 저도 드럼 배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좋으시군요. 아주 뵙기 좋습니다. 2531님.
제 취미는 하루 한나절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와 음악 듣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다는 착각을 했었는데 라디오를 알면서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위로받고 또 위로해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라디오는 예나 지금이나 참 좋은 친구 같아요. 예. 0008님.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배운 사물놀이. 정말 신나고 정신집중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지금은 봉사활동과 강습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통 사물놀이가 짱입니다. 신나기로 말하면 정말 사물놀이 땀 많이 흘리고 그냥 아주 그냥 통쾌한 그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취미시네요. 1201님, 제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입니다. 10대 때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하고 40대 지금 탑니다. 스트레스가 다 풀려나가요. 오토바이 타시는 일. 와, 혹시 그 소리가 요란한 그 할리 어쩌고 그런 거 타시나요?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는 거 맞죠? 예, 멋집니다. 9712님. 이번 주 내내 취미 이야기 들으면서 내 취미는 뭔가 고민했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기회로 취미를 가져볼게요. 이야,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자극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리고요. 좀 신나게 해드리려고 존재하는 프로거든요. 자, 오늘 당첨자 0488 그리고 0008님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평일에만 방송되기 때문에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러 올 겁니다. 자, 오늘 끝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요 닉네임이 있는 노래예요. 알까요송인데 왜 알까요송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